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저녁에는 비 온다고 하던데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요. 저녁에 또 밖에서 일정 있으신 분들은 일기예보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고용지표 호조까지 겹쳤는데요.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4% 오르면서 26,753.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0.95% 오른 2,954.18포인트, 나스닥 지수 0.8% 뛴 8,051.3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 등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0.28% 오른 7,424.44포인트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38% 오른 12,355.39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31% 상승한 5,530.57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됐던 재료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로 반영이 되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면서 힘겹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1% 오르면서 2,131.2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전거래일 대비 1.34% 오른 727.3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오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북 일정과 북중 정상회담 상황에 대해 묻자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한 중국 방문단은 북한 지도자와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북한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방문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당 조직과 외교, 경제 분야의 사령탑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의 수행단에는 딩쇠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5.8%나 치솟은 56달러 8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 역시도 4.45% 뛴 64달러 57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0일 격추한 미군의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이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영공을 침범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드론의 격추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격추 지점이 이란 영공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공역에서 공격받았다는 미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해 매우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의도적 행위는 아닌 쪽에 무게를 두면서 확전은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양국 정상이 오는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함에 따라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무역협상단과 사전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우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소통해 내주 일본 오사카에서 있을 정상 간의 만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오 대변인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아직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최대 30%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을 준비하면서 주요 공급업체들의 15에서 30%의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가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영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리아 주재 BJ 랭거레이전 영국 대사는 지난 18일 밤 대사관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생일 기념 행사 연설을 통해 브라질의 OECD 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에 합의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이번 회의에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핵 합의 서명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영국 총리 후보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인 한진칼의 지분 4.3%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2는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SNS를 통해 무례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 서비스업 등 22개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근로가 만연해 있는 일터에서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세계적 혁신기업가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다음 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회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절차를 거쳐 결정한 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 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LS전선과 대한전선에서 보유한 500kW 이상급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을 국가 핵심 기술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의 중국 등 해외 매각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육상 운송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물류사업 강화에 속도를 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육상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GET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굵직굵직한 뉴스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뉴스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큰 이슈도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이에요. 이제 금요일인데 여러분 오늘 뭐 하시나요? 저는요, 오늘 놀 겁니다. 여러분도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길 뉴스로 만나요.